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합수학입니다. 이번엔 진성고등학교 24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지수부터 상학함수의 그래프까지였죠. 대부분 다른 학교들은 상학함수의 정의까지가 출제가 된 것과 비교했을 때 진성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중단원 한 개가 더 많은 시험 범위가 있었고요. 시험 범위는 언제나처럼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4문제에서 서술형 30점이 비장이 된 서술형 위주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상학함수 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지수로그 문제에서 나머지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당연하게 함수의 그래프와 분석하는 문제가 이번 문제의 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 그래프 시리즈, 함수 시리즈죠. 흔히 수1은 함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가 당연히 대다수의 상레벨 문제를 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상 레벨이 6문제, 중간 레벨이 10문제여서 총 중상 레벨이 1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상 레벨이 3문제, 중간 레벨이 13개에서 16개라는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는 상 레벨 문제가 다소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문제가 쉬워진 것 같으나 그래도 진성고등학교는 진성고등학교죠. 중간 레벨 문제가 무려 13개다 보니 하 레벨 문제가 적다 보니 아이들이 문제를 슬슬 풀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객관식 14번 문제는 이제 흔히 및 변화 공식을 쓰는 웬만큼 문제를 많이 반복한 친구들은 익숙한 문제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문제인데 시험이라는 환경 내에서 아이들이 이런 연산이 복잡한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까? 변형을 하고 치환을 하고 계산하는 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가지는 압박감이 클 것 같아서 주요 문제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15번째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상학함수 그래프 속에서 조금 극한일 때 아니 절대값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값 문제를 분석하는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17번 같은 문제는 수능 특강 레벨 3에 나오는 문제죠. 거의 똑같은 문제죠. 완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수능 특강이 올해 거가 아니죠. 작년 거였던 거죠. 작년 거였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해 수능 특강만 풀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진성고등학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특강을 거의 2년치의 수능 특강을 풀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정돈된 시험 대비를 했었으면 이 그림은 익숙했겠지만 이 그림이 익숙했다고 해도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가 아마 이번 진성고등학교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객관식 18번 문제를 보시면 좀 단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사에서 27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문제 하나하나만 딱 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성고등학교 상위권 레벨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라는 환경 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줬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들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라는 환경 내에서 문제가 어렵다. 이 문제가 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이들한테 문제 하나하나를 주면서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진성고등학교에서 내신 한 3등급 이내를 맞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문제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보죠. 난이도가 중상 레벨이었고요.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는 없었지만 중간 단계의 문제가 정말 많죠. 무려 13개의 중간 단계 문제가 있었죠.
아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면 1번부터 뭔가 문제가 쭉 풀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진성고등학교는 이런 느낌이 없죠. 한 객관식 한 4번, 5번부터 문제가 복잡하게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중간 레벨의 문제가 많은 학교 시험 문제는 언제나 부담스럽죠. 어려운 문제보다는 중간 레벨 문제가 많은 학교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가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그거에 좀 더 변형된 문제를 좀 더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학적인 기본기죠. 참고로 수학적인 기본기는 수학 상과 수학 하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원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학 상하에서 함수의 해석력, 합성함수, 역함수의 관계, 절대값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수학적인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인 기본기가 얼만큼 단단한지에 따라서 이번 진성고등학교 등급이 갈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0점을 넘긴 친구가 전교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점 초반 혹은 80점 중반대에서 1등과 컷이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학 1이라는 과정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죠. 오히려 미적분보다 저는 수학 1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혹은 그런 시험적인 스킬 등등을 조금 기대한다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